근데 이제 네팔 정부가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뭐냐? 그렇게 공을 들여놓고 이제 내 새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이런 나라가, 그리고 정말 그 동남아에서 제최전선에 중국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가 뒤집어진 거잖아. 시진핑 입장에서는 따귀 한 대 맞은 거지. 중국말로 하면 그 다리엘라, 빼이 다리엘라. 네팔의 청년들이 시진핑 싸대기 한 대 날린 거예요. 진짜 거의 뭐 시진핑의 거의 그냥 진짜 거기는 형제 나라라고 불렀어. 실제로 그냥 브라더가 뒤집어진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네팔 정부가 이렇게 뒤집혀 버리는 모습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팔에서 그 투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네팔의 대학생들, 화이트 칼라, 그 다음에 G세대, 얘네들이 제일 빨리 나왔고, 이 길거리로 나오자마자 네팔 정부에서 이거 좀 아닌데? 그래가지고 9월 8일에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도시 전역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걸 이제 들었으면 중국처럼 되는 거였어. 그걸 들었으면 이제 네팔도 중국화 되는 거야. 근데 네팔의 청년들은 나가서 싸웠다 이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의 8964 사건 아시죠? 89년도 6월 4일 천안문 사건. 그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중국의 인민들이 그냥 뭐 탱크고 나발이고 그냥 탱크가 그 사람들을 다 깔아뭉갤 수는 없잖아. 그냥 그 옆으로 해가지고 다들 쳐들어가가지고 싸웠잖아. 그때 이미 중국의 고위 간부들은 그 뒤뜰에다가 차랑 저쪽 공항에다가 비행기까지 다 대기해놨어. 쳐들어오면 도망가려고. 실제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그 한 걸음을 앞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는 날 세계 최대의 공산국가가 되어 있고 중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약탈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걸음 차이였어요. 그 중국인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천안문 안으로 쳐들어갔으면 그때의 89년도에 그 천안문 사태 때 그때 중국의 공산당 관료들은 차랑 비행기 다 준비해놨었대. 그거 타고 걔네들 도망갔으면 네팔 꼴 난 거야. 네팔에서 헬기 타고 막 도망가잖아. 막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 한 끗 차이. 그 한 걸음을 더 가느냐 마느냐. 중국은 그 한 걸음을 더 안 갔고 네팔은 그 한 걸음을 더 나간 겁니다. 네팔 정부도 실제로 필요시에는 발포를 해도 된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자 수가 언론사마다 발표가 달라요. 사망자 수가 엄청 많았죠.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이 다쳤어. 발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네팔은 끝까지 쳐들어가서 싸웠죠. 여러분들 혹시 그 영상 봤어? 제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는 정말 증거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느 영상이냐면 유튜브에 그 한 백인이 네팔에 그냥 여행 유튜버야. 진짜 영상 한 개 올렸을 때도 그 조회수도 그냥 뭐 되기가 힘들 정도의 그냥 무명 유튜버였는데, 얼떨결에 네팔에 여행 갔다가 네팔에 그 민족 투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영상으로 그걸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찍은 거야. 조회수가 어제 체크했는데 그 영상 한 개에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어갔어. 그거 검색하면 나오거든. 한번 봐봐. 거기 영상이 정말 진짜 적나라하게 아주 사실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는 여행 유튜버에서, 그렇죠, 기자 유튜브로 바꿔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막 이 지금 투쟁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네팔 사람들 막 길거리 인터뷰하고 하고 있잖아. 조회수 미친 듯이 잘 나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나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는요, 처음부터 내가 뭘 하고 뭐 방향성 뭐 어때 이거보다도 그냥 이것저것 다 하다가 터지는 거 하면 돼. 그게 제일 빨라. 저도 옛날에 뭐 이것저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해본 컨텐츠가 없어. 터지는 거 했잖아. 여러분들 유튜버 준비생들, 인플루언서 준비생분들 꼭 기억하세요. 장비 중요하지 않아. 컨텐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를 아무거나 다 하세요. 하다가 그 중에 한 개 딱 터진다. 그럼 그것만 주구장창 파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진짜 제일 간단해.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찍은 생생한 막 경찰과 막 시민들이 붙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그 최루탄이 그냥 네팔 카트만두 온 도시를 다 뒤덮었어. 걔도 막 돌아다니면서 찍으면서 막 기침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와, 길거리에 화학 약품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진짜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개. 자, 봐봐. 또 네팔의 청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요즘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 탕핑족들이 엄청 많아.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탕핑족은 어디가 나 있어요. 탕핑족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단절돼서 그냥 내 혼자 살 거다. 난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나는 내 혼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난 그냥 돈도 안 벌고 조용히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할 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한국으로 따지면 옛날에 그냥 뭐 7포 세대들, 5포 세대들,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은둔 청년들. 일본은 뭐 옛날부터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요즘 너무 많고, 근데 네팔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청년들이 당연히 있겠지. 하지만 그 탕핑이라는 거, 모든 거를 포기하고 그냥 산다는 거, 그거 나라가 일정적으로 잘 못 살면 그거 불가능해. 자, 여러분들, 일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둔 청년들이 있을까? 일본은 잘 사는 나라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잘 살고 어느 집을 가도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냥 부모님 거 그냥 뜯어먹으면서 살잖아.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은둔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집에 부모님이 그래도 집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자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밥은 먹여줄 수 있다 아니야. 그럼 걔네들 맨날 방에서 게임만 하고 그냥 은둔 생활 한단 말이야. 왜? 사니까. 집이 살고 나아가서 나라가 사니까.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아무리 뭐 내가 힘들고 못 쓰고 그래도 탕핑한다. 중국도 그 여건이 되니까. 물론 뭐 먹는 음식들이 뭐 화학약품이 많고 뭐 화학 음식들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먹으면서 살 수는 있잖아. 가격도 싸. 굳이 일을 안 해도 거지처럼 살아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네팔은요 그게 안 돼요. 네팔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나 오늘부터 나 탕핑 할 거야. 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야. 안 사라져. 네팔은 그냥 죽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중국 일자리 없어서 좌절한다? 그런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걔네들 일자리 없어서 좌절해도 막상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가지고 뭐 자기 생을 마감하지 않는 이상은 안 죽어. 근데 네팔은 달라. 네팔은 중국에서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SNS 끊어버리고 SNS로 돈 버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봉쇄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네팔 애들은 죽어. 탕핑이 안 돼. 그러니까 네팔 청년들한테는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 죽을 바에는 뭐해. 나 벼랑 끝인데 싸워봐야지. 안 그래?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으로 얘기하자면 중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론 중국도 여러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중국은 부자가 한국 인구만큼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5천만 밖에 안 돼. 중국은 그래도 인구가 10억 단위잖아요. 10억으로 따졌을 때 그 밑에 그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서 1년에 연봉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8억이었나 9억이었나 그런 통계가 있잖아. 월급을 20만 원 못 받는 사람들이 아마 5억인가 6억인가. 이건 옛날에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던 굉장히 유명한 얘기였죠. 그죠? 그런 사회가 중국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산다 이거야. 왜? 중국에 그만큼 싼 물건도 있고 그래도 아직 거지처럼 살 정도의 일자리는 제공된다 이거거든. 하지만 네팔은 그거조차 안 된다 이거야. 탕핑하는 중국은요. 그래 네가 포기하면 그래 네가 포기하면서 사는 권리는 내가 줄게. 근데 네팔 정부는 요번에 했던 그 조치는 인생을 포기하는 권리조차도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싸워볼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살률 전 세계 1위잖아요. 그죠? 많은 청년들과 나이에 불문하고 정말 가서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안 좋은 선택을 해도 죽고 안 해도 만약에 죽는다면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냥 어디든 가서 부딪혀봐. 싸워봐 한번. 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 용기는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그 용기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팔 청년들은 어차피 죽음 없음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얘네들은 자유를 싸워 이겨냈잖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국이 또 이런 걸 아주 잘하는 게 오늘 중국 칭찬 많이 한다. 여러분들 중국이 잘하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들도 중국은 야오야오 링시엔이야. 뭘 야오야오 링시엔 하느냐. 네팔은 이 선을 못 지켰어. 네팔 정부는. 네팔 정부는 이 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팔의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잖아. 중국은 이 간당간당하게 이 줄을 잘 타.
중국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기 일보 직전에 얘네들은 뭔가를 살짝 조절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살 구멍이 바늘 구멍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만큼 살기 힘들어.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그 바늘 구멍을 남겨준다 이거야. 네팔은 그 바늘 구멍조차 막아버렸다 이거지. 중국은 이런 거 잘해. 중국 공산당도 이런 거 잘해요. 어느 정도 약탈을 해도 여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여지. 중국은 계속 뭐 이런 세금 저런 세금 계속 약탈을 하잖아. 하지만 여지는 줘. 그렇다고 네가 중국에서 산다고 물론 우리가 니들한테 약탈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니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 살고 있네. 요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중국은 인터넷이 생겼을 때부터 방화벽을 세웠던 나라야. 그러니까 중국은 말 그대로 인터넷 통제가 인터넷이 있을 때부터 시작했어. 그 방화벽을 누가 세워줬느냐? 미국이 세워줬어요. 클린턴 시절에. 그러면서 클린턴이 그걸 세워주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 가서 방화벽을 세워줬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그때 한 얘기가 중국이 무슨 방화벽? 그런 걸 세운대. 행운을 빌게. 근데 그때는 클린턴도 쟤 뭐 하는 짓이냐? 저 뻘짓 아니야? 저거 해서 뭐 해? 이런 생각으로 무시했지만 말 그대로 중국은 지금 그 방화벽을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진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벽을 만들었잖아. 인터넷이 함부로 침투 못하게끔. 하지만 중국은 일찍부터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그 방화벽 안에는 중국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SNS,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어요. 대체품이 다 있어. 중국판 아마존, 중국판 페이스북, 중국판 유튜브, 중국판 인스타그램, 중국판 구글맵, 중국판 카카오톡, 중국판 네이버, 중국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 안에는 다 있어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중국이랑 네팔을 비교해보면 중국 내부도 네팔이랑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죠. 일단 네팔의 청년 실업 심각했죠, 그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게 20%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 50% 이상이라는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 50%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도 언론을 억압하고 부추 수화 계속하고 인민들을 상태로 약탈 계속하고 네팔이랑 똑같아. 중국도 재벌 2세, 관료 2세 애들이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서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런 지위와 권력들을 밑에 세대에게 물려줘요. 1세대, 2세대, 심지어 요즘은 3대까지도. 네팔도 똑같이 그런 거를 되물림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요. 예를 들면 이런 담배, 술, 은행, 철도 등등 이런 회사, 이런 업체, 이런 데서 고위 간부들이 2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많고 그 다음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 어떤 데는 3세대까지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의 세무국이랑 공항국 있잖아요. 이런 데는 3대가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것도 있어. 혈연이지. 그리고 제일 큰 거. 네팔이 이렇게 시민 항쟁, 시민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군대가 정부 입장에서 안 서고 시민 입장에 섰다는 겁니다. 왜냐? 군인들도 처지가 비슷했거든. 시민들이랑. 똑같이 가난하고 배고팠어. 야, 이 정부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시민 입장에 서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네팔 군인들도 이 정부를 빨리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시민들을 도와줘가지고 막 경찰들이랑 싸웠겠지, 그지? 기사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봐봐. 군인들이 배가 고프고 공무원들이 배가 고프니까 정부 입장에서 서주지 않잖아. 정부 편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지금 중국도 여러분들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 큰 데 빼고는 지방정부 있잖아요. 중국의 지방정부, 지방공무원들은 지금 월급 감봉에다가 심지어 오랫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공무원, 군인들 이런 지방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심각해지면 지방의 군대나 지방의 공무원들은 공산당 편에 안 서겠죠. 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중국도 참 네팔처럼 이런 민족 투쟁, 시민, 인민 항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조건이 굉장히 갖춰져 있어요. 중국도. 까딱하면 이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 하지만 못 일어나는, 혹은 안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개가 중국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한 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야오야오 링시엔, 앞서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통치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민들을 계층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서로 감시하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1억 명 넘은 거 알죠? 그 1억 명이 나머지 인간들을 감시를 하고 서로 감시해. 이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계층별로 나눠서 감시하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 어릴 적부터의 세뇌 등등 인민 통제 체계가 거의 이건 세계 유리해요. 이만큼 인민들을 잘 컨트롤하는 거. 아, 북한이랑 맞먹겠다. 아, 맞네. 북한도 있었네. 아무튼 중국이랑 북한 이런 쪽에서는 야오야오링시엔 굉장히 앞서가는. 그리고 중국이 또 잘하는 거, 이거는 북한도 못해.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댓글 부대 만들어가지고 여론 방향 틀어버리는 거. 인민들이 시선, 집중력 분산시켜버리는 거. 이거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크잖아요. 어떻게 크냐? 지역 감정을 만들어가지고 인민들 안에서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인민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 여기서는 정부는 빠지는 거죠. 중국도 가보면 인터넷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북방이랑 남방 애들끼리 싸워요. 중국도 이런 언론 형성해가지고 지역 감정 만들어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거, 인민들끼리 맞서 싸우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기술 죽인 것들은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거니까. 근데 네팔은 이런 거를 아직 할 줄 몰랐던 거지. 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중국식의 그런 관리 체제를, 감시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뒤집힐 수밖에 없죠. 중국은 이런 거 실전 경력이 거의 20-30년 됐지. 인터넷 생겼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런 국제 정세 전문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네팔처럼 같이 공감하면서 공명을 느끼면서 같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 힘들다. 중국은 그렇게 그런 민족 투쟁이 일어날 일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민족 투쟁, 인민항쟁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절대 베이징이랑 상하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중앙정부랑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지. 그냥 베이징 이런 데는, 거기는 아예 그냥 철통보안, 거기는 어떻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은요, 모든 부대마다 이 부대의 대장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말 그대로 이 군부대 부대장 한 명은 이 군부대를 행정을 맡아 하는 대장, 정치위원,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2명은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2명이 친해지는 순간 얘네 둘이 작당을 하면 이 부대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상시 발령나요. 상시 발령나면서 친해진다 싶으면 발령시키고 항상 바뀌어요. 중국의 모든 부대의 관리 체계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시진핑이 실권하는 거랑 쿠데타가 일어나는 건 이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줄 아시죠? 근데 요즘 유튜브 댓글 보면 좀 이거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 자, 요즘 댓글들을 보면 제가 시진핑 실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냐면 맨날 내가 이 시진핑의 실권설, 시진핑이 이제 바지 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 말대로라면 지금 시진핑 완전 내려가고 중국 공산당 망하고 중국 이미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 많고, 이건 맨날 구라만 치고 시진핑이 어디 실권했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진핑의 실권이랑 공산당의 몰락은 관계가 없어요. 다른 일이에요. 이건 완전 다른 일이에요. 시진핑이 실권을 하면 그냥 다음 시진핑이 올라오는 것 뿐이에요. 공산당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따졌을 때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핸들이 부러졌어. 그럼 이 핸들만 갈면 되잖아. 이 자동차는 계속 가. 시진핑은 그냥 그 핸들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시진핑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고, 이거 거리 멀어요. 시진핑 안에서 어떤 세력들이랑 시진핑 세력들이랑 싸워가지고 시진핑이 몰락을 했어. 그렇다고 이게 쿠데타냐? 아니야. 얘도 공산당이고 얘네들도 공산당이야. 그냥 공산당 안에의 실세 교체가 있을 뿐이지 공산당 체제는 계속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그냥 바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잖아요. 사열도 직접 하고, 동르멘 싱쿠라 이것도 하고, 전 세계 각국 정상들 만나면서 외교도 하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물론 시진핑이 지금 실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공산당 체제는 돌아가는데 시진핑은 실세를 잃었어. 하지만
공산당은 이 체계가 보여주는 거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공산당에 대해서 막 떠드는 걸 싫어해. 아, 뭐 시진핑이 내려갔네. 얘네들 뭐 숙청시켰네. 누가 또 배신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들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싫어가지고 일단 시진핑 앉혀놓고 그 밑에 실세들은 다 교체가 된 상황이야. 시진핑의 라인들은 다 교체가 됐지만 하지만 시진핑을 그냥 일단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실제로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뭐냐? 공산당은 그대로다. 뭐 시진핑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중국이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공산당 따로, 중국 인민 따로 봐야 돼. 그리고 내가 맨날 말하는 건 뭐 무슨 중국이 경제가 힘들고 중국이 경제가 얼마나까지 폭락을 하고 집값이 얼마나 폭락을 하고 중국의 일자리가 얼마나 없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야, 이렇게 따지면 중국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 아직 잘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하잖아요. 저는 중국을 망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말한 얘기가 중국은 망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해. 왜? 중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안 좋아질수록 누가 힘들어요? 인민만 힘들어. 인민들만 힘들지 그 위에 공산당 체계, 기득권들은 그대로야. 중국의 인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민들이 힘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10억의 중국 인민들이 다 죽을까?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 인민들이 그냥 꾸역꾸역 살고 있다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망할 일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그 사람들이 피주머니거든. 평생 동안 뽑아도 돼. 근데 지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뽑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다뤄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중국인들을 중국인민이라고 안 부르고 중국인광이라고 불러요. 인광, 른광, 인간광산이라 이거야. 살아서도 계속 퍼주고 죽었는데도 퍼가. 맞아.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중국은요 파벌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결정을 짓는 건데 근데 지금 시진핑이 독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진핑이 이렇게 독재했다가 지금 중국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 그 공산당 내부에서는 시진핑 그 실세들을 다 숙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결정권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을 왜 안 가르치우냐?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일단 얼굴로 남겨두는 거야. 그래야 중국 공산당이 건재하구나. 제가 계속 견제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을 시진핑이 여전히 건재하구나. 이걸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 중국은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시진핑의 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부에서 지금 시진핑이 몰락을 했느냐, 실세냐, 실세가 아니느냐, 이거는 아무도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이지만 확실한 거는 공산당 체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시진핑이 실세가 아니라 해도 시진핑은 보기 좋게 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시진핑이 3년임 했잖아. 3년임 동안 고생했다. 잘했어. 보기 좋게 내려갈 겁니다. 오케이? 이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시진핑이 보기 안 좋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그거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거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중국 공산당의 주석, 정상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보기 안 좋게 끄집어 내렸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그래도 체면은 다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내려갔어요. 체면은 다 세워주면서 내려갔어요.